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16번째 시간. 재방송은 이제 그만. 반복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도 뚫는다. 단순한 반복만으로 특정 생각이 당연한 것이 되기도 한다. 다른 근거를 더 보탤 필요도 없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자며 정치가들, 그 밖에 다른 부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말이 가능한 한 되풀이되기를 원한다. 하나의 진술을 그것과 같은 내용의 다른 진술들과 줄지어 연결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되면 그 진술들은 따로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합쳐진 하나의 단위처럼 보이고 그리하여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전혀 효력 강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직렬 접속도 있다. 되풀이된다고 해서 언제나 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되풀이될 때마다 조금씩 신뢰도를 잃다가 마침내는 오히려 엉뚱하고 이상한 인상만 줄 수도 있다. 어떤 진술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기계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다가 질리고 마침내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연극작품도 있다. 그 경우 배우들은 무대로 뛰어 올라가 과장된 어조로 대사를 하고 얼마쯤 간격을 두고는 다시 올라가 똑같은 대사를 외친다. 이럴 때면 나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나는 너무너무 슬퍼 같은 대사들. 그 어조나 내용이 거창할수록 되풀이를 통해 우스꽝스러움을 배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패러디에서도 이 효과가 자주 사용된다. 웃음이 나올 때까지 어떤 태자나 개념을 무턱대고 반복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변형하면 토론에도 쓸모가 있다. 토론장에서 반대편 사람의 의견이 결코 신선한 것이 아니며 이미 수백 번 되풀이된 것이란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교를 믿는 사람과 계단에서 나눈 대화를 본보기 삼아 살펴보자. 신도. 오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행인. 바로 그래요. 예수께서도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믿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지 못하리라고 편지를 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닥치게 되고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대로 영생으로 건너갈 테니 말이에요. 그때부터 따져보면 170번 이상이나 세계 종말이 종이 울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수학자이자 신학자이며 루터와 친구로 지내던 미하엘 슈피테르라는 사람이 1533년 새해 첫날 설교단을 선포하길 세계의 종말이 그해 10월 19일 정각 8시에 닥칠 거라고 했죠. 그 날짜는 성서의 말씀들을 숫자로 풀어 계산해낸 거였어요. 그의 말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집을 불태우기도 했어요. 돈 받을 생각을 안 한 술집과 음식점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날이 지나가고 말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들에게서 슈티페를 구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야 했다죠. 루터는 그래도 그 친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었죠. 그 뒤로 슈티펠은 다시 예언자 행세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수학에만 몰두하여 로그라는 걸 발견했다더군요. 신도. 물론 그랬겠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던 탓에 제대로 된 날짜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뭐 놀랄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행인. 정말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좋은 본보기죠. 처음에 그들은 1914년에 세계의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선언했다가 다시 1925년으로 미루었다가 또 1975년으로 미루었죠. 신도.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서사. 행인. 그러다 마침 종말의 그날을 정해지지 않은 미래로 다시 미루었죠. 신도. 주님의 길은 알 수 없는 거랍니다. 진지하게 예언된 세계의 종말은 극적인 인상을 준다. 그러나 똑같은 예언이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은 단숨에 곤두박질치고 만다. 가장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술계에서도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즐겨 나타나곤 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영국의 우주물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이기도 한 스티브 호킹은 전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 위대한 이론의 발견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때까지만 또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학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생각은 이론 물리학에 종말이 임박했나? 라는 제목의 교수 취임 기념 공개 강의 주제이기도 했다.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물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 역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테면 켈빈경은 물리학은 이제 소수점 뒤로 몇 자리만 규명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이었다. 양자론이 나타나자 그 선구자들은 자신들의 물리학의 완성자라고 생각했다. 물리학자 막스 보른의 경우 물리학이 6개월 뒤면 끝이 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전자기 상호작용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물리학의 종말은 이미 여러 차례 눈에 띄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반복이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누군가의 논증을 반박하려면 그런 사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실패되었다는 걸 보여주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은 이제 그만. 반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도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